엄마, 미쳤어요?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신다고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다 기억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 훔치던 거, 할머니한테 매일같이 시달리던 거, 그런 할머니를 지금 와서 모시겠다고요? 아빠도 그때 엄마 편 한 번 못 들어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절대 반대예요. 곧 결혼하는데 신랑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때는 젊으셨잖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치매 환자를 돌보시려고 간병인도 못 버티는 분을.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정아, 내가 걱정하는 거 엄마도 다 알아 하지만 하지만이 뭐예요?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제 겨우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성순 여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2년의 시간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가방에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매일 밤 그 가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늦잠을 자면 어떡하냐? 벌써 5시가 다 됐는데. 시집은 와놓고 잠이나 실컷 자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봤나? 그녀는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에 허둥지둥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부르튼 채 찬물에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겨울철이라 물이 얼어붙을 것 같이 차가웠지만 장갑 하나 끼지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엌 입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시집은 와놓고 밥 하나 제대로 못하고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내가 이런 며느리 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이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근하기 전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미안한 마음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얼른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좀만 참아줘. 곧 다른 직장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출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옷장 앞에 서서 출근복을 입는 동안 방문 밖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와 혼잣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취직한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 못 벌어오는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한숨은 또 왜 쉬는 거야? 내가 잘난 맛에 살더니 이제 와서 친정에서 도와준다는 소리도 없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회사로 향했고 퇴근 후에는 부업으로 밤늦게까지 봉제 일을 했습니다. 작은 재봉틀 앞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친정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식사 시간마다 던지는 뼈있는 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녀의 친정 형편을 들먹이며 더욱 가혹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 속이 뒤집혀. 하다못해 친정에서라도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친정도 이렇게 못 사는 줄은 몰랐네. 내가 며느리 잘못 들인 걸 후회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시작된 그녀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한 깊은 상처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마저도 무기력해진 채 늦은 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한숨만 쉬었고 그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성순 여사는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86세의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시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남편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65세가 되어 이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되었고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문수 엄마예요.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내 며느리 성순이는 어디 갔어? 성순이 좀 불러와.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매섭게 자신을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찾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 인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시대요. 문수가 전해주는 소식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 이제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화야, 너는 지낼만 하지? 그녀는 며느리 인화에게 물었습니다. 인화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잘 대해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친정엄마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는 오히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수야, 나는 내 할머니한테 많이 시달렸었어. 그래서 더욱 인화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들 문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불화를 지켜봤던 그였기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인화한테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인화도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따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보다는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따뜻함은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인하고 매서웠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내려놓고 현재의 행복에 더욱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늦가을 새벽,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이성순 여사의 잠을 깨웠습니다. 평소라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보호사랑 싸우고 난리가 났대. 당장 가봐야겠어. 새벽 4시 요양원으로부터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다녀올게. 이 시간에 같이 가봤자 더 복잡해질 거야. 요양원에 도착한 남편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호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고,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어머니의 등에 생긴 심각한 욕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일하는데. 문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아내 인화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은 아픈데 지금 전세자금 마련하느라 빠듯해서 간병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남편의 동생들도 전화를 받고 요양원으로 모였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우리 집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엄두도 못 내겠어. 가족들의 이런 반응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셔가셔야 합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 보호사들도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대책도 없이 어떻게? 남편이 항변했지만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모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119로 응급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도 다들 힘들대. 어떡하지? 그녀는 복잡한 심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수의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겨우 집을 구했고, 인화는 맞벌이를 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문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도 어리고 인하도 일하는데 간병인 쓰자니 월급으로는 도저히. 가족들의 이런 반응에 그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전문병원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인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전문병원의 비용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간대. 그걸 누가 감당해? 남편의 한숨 섞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퇴직한 남편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요양원의 위기는 현실의 벽 앞에서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각자의 경제적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상황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통보를 받은 후 그날 밤 이성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3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되살려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 남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끊임없는 구박을 받으며 보냈던 그 시간들. 친정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나
그때 일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달렸던 거, 끊임없는 구박, 다 기억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시집은 와놓고 밥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살더니 그 말들이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흐르는 시간을 알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와서 어머님을 모시자니.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이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 그때처럼 젊은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난동과 욕창 소식을 들으며 그녀는 또 다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없고 간병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자신이 없어.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어떻게 감당해.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형제들도 다들 사정이 있고 전문 병원은 너무 비싸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그날 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지금은 치매로 인해 변해버린 모습까지.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한숨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기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지.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서 깊은 고민을 하던 그때, 직장에서 잠시 휴가를 내고 귀가한 딸 문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성순 여사가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문정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신다고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문정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다 기억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 훔치던 거, 할머니한테 매일같이 시달리던 거, 그런 할머니를 지금 와서 모시겠다고요?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문정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때 엄마 편 한 번 못 들어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절대 반대예요. 곧 결혼하는데 신랑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그녀는 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정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때는 젊으셨잖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치매 환자를 돌보시려고 간병인도 못 버티는 분을.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 문수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문정아, 내가 걱정하는 거 엄마도 다 알아. 하지만이 뭐예요?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제 겨우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문정은 곧 있을 자신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 모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려고요? 지금도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정아, 사람이 늙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진단다. 엄마도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데. 문정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본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죠? 엄마가 부엌에서 몰래 우시던 거 다 기억나요? 그런 할머니를 왜 이제 와서.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포옹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문정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집안 환경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결혼식 끝나고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그녀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하루가 급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정아, 엄마를 믿어주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된 가족들의 반대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이성순 여사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긴 고민과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가정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곳이 어머님 방이에요. 문수 옛날 쓰던 방인데 햇빛도 잘 들어서 좋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내 집으로 데려다 줘? 시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만 지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여기 답답해. 나가야 해. 밤낮으로 거실을 서성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방에는 안 들어가시려고 해. 거실에서 지내시겠대.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이나 썰어서 그러시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배회하셨고 가끔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딸의 눈에는 어머니의 피로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집에 가자를 반복했고 화장실도 거실 근처의 것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나 좀 데려다 줘.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지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 남편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텔레비전 볼까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실에 작은 티테이블을 놓고 좋아하시는 간식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때로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봐요, 어머님. 문수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잠시나마 시어머니의 눈빛이 맑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성순이가 기다릴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찾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 인화가 가끔 들러 시어머니를 살피곤 했지만 일상적인 돌봄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밤에도 한쪽 귀를 열어두고 자야 했고 시어머니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맞춰 자신의 생활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일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이성순 여사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이야. 이 도둑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사람 살려. 그녀가 거실로 달려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예요. 성순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성순이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 내가 우리 성순이를 해치고 들어온 거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력적인 행동에 그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제발 놓으세요. 이 도둑년아.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했어? 당장 말해. 남편이 급히 달려나와 상황을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소나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말려. 머리 다 뽑힐 것 같아.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겨우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 움큼이나 뽑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이후로도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이 더러운 년. 우리 집 물건은 다 어디다 숨겼어? 도둑년. 당장 우리 성순이 데려와. 밤마다 이어지는 고성과 폭력적인 행동에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군다나 배변 실수도 잦아져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 또 화장실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화장실 바닥에 어지럽혀진 배변을 치우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내 방에 똥을 싸놓은 거야? 이 더러운 것들. 시어머니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더럽힌 거지? 날 미치게 만들려고. 남편도 이런 상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당신도 좀 도와줘요. 나 혼자서는 정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남편도 직장에 다녀야 했고 밤에는 지쳐서 깊이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요양병원으로! 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은 헬쑥해졌고 시어머니가 잡아당긴 자리에 머리카락은 아직도 채 자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때 거실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둑년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네요. 그녀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틀어놓는 큰 소리의 TV 소리는 이성순 여사의 가정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최대 음량으로 틀어놓는 TV 소리에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기요. 몇 시인데 TV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애들이 다 깨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1층인데도 다 들리는데 바로 위층은 어떻게 살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녀는 매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TV 볼륨을 줄이려 할 때마다 더 큰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내 TV를 끄는 거야? 이 못된 것들아. 내가 안 들린다니까? 어머님, 이제 밤이라 주무실 시간이에요. 시끄러워. 내 마음대로도 못해.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남이 간섭이야? 특히 결혼을 앞둔 문정은 이런 상황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예비 신랑과 통화할 때도 시어머니의 TV 소리 때문에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치겠어요. 신랑이랑 통화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결혼식 준비는 언제 해요? 문정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어떻게든. 뭘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러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문정의 예비 신랑도 이런 상황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주말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큰 TV 소리와 고함 소리를 듣게 되자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장모님 이러다가 문정이 건강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남편도 이런 상황에 지쳐갔습니다.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회사서 실수했어.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당신도 힘들죠. 우리 이러다 다 병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는 점점 더 거세졌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순 씨, 이게 며칠째예요. 다른 입주민들 다 짜증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건 아니죠? 죄송해요. 어머님이 치매라서 최대한 조심해 볼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TV 소리를 줄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틀어놓았습니다. 이놈의 것들이 왜 자꾸 내 TV를 끄는 거야? 더 크게 틀어버릴 테다. 문정은 결국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은정인에서 지낼게요. 이러다가 결혼식 준비도 못 하겠어요. 그녀는 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진짜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만 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끊임없는 소음과 스트레스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지, 과연 가족들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성순 여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집을 벗어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또 어디 가는 거야? 맨날 나가기만 하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한 채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트가 아닌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공원의 벤치는 그녀만의 피난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어머님 좀 부탁해. 그래.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남편도 그녀의 이런 행동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잠시나마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다 보니 조금 친해진 동네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치매 환자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라도 도망치듯 나와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집에 언제 들어가지?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시의 평화도 잠시일 뿐, 결국은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또 공원이에요? 문정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잠깐 나와서 앉아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진짜 안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때로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마. 어머님이 또 난리 나실라.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도망치듯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폭력적인 행동, 배변 실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까?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도망치는 듯한 아침 산책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잠시의 도피와 긴 시련 사이를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의 짧은 자유가 그녀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평온할 것만 같았던 오후, 그녀는 평소와 같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비명소리에 그녀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성순 여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이 도둑년아. 내가 우리 집 물건을 다 훔쳐갔지?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들른 문정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문정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놓으세요. 저희 문정이에요. 그녀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는 문정의 머리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 도둑년이랑 한패지? 다들 우리 집 물건 훔쳐가려고 들어온 거야? 어머님, 아파요. 제발. 순간 시어머니의 손톱이 그녀의 얼굴을 깊게 핥히었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은 겨우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현관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요! 할머니가 미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주변의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 화분이 그녀의 발치에서 깨졌고 식탁 위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더 세게 밀쳐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예요. 닥쳐.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성순이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과도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정이 경찰과 119에 신고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제발! 공포에 질린 문정의 외침이 들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했습니다. 과도를 휘두르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팔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겨우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 흐르는 팔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폭력적 상황은 그녀의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쏟아졌고 그녀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폭력적인 사건 이후 더 이상 이성순 여사와 남편 둘만으로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보호사 고용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8바늘을 꿰맨 그녀의 팔은 아직도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문정의 얼굴에 난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전문 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만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어. 남편의 말에 시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거절의 뜻이 읽혔습니다. 형, 보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월급의 반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면 되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시잖아. 하지만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동생이 먼저 난색을 표했습니다. 형, 나는 애들 학원비도 겨우 되는데 어떻게 보호사 비용까지? 지금 큰애 입시 학원비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형수님, 저희도 지금 리모델링 대출금 갚느라 너무 빠듯해서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둘째 동생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시동생들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인데 지금 형수 팔에 실밥도 안 풀렸잖아. 형은 쉽게 말하는 형수님이랑 둘이 모시면서 우리 보고 돈만 내라고? 애초에 요양원에서 모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요양원비를 낼 거였어? 결국 언쟁은 과거의 불만까지 터져 나오는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은 서로를 향해 못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들 그만해요. 어머님 일로 이렇게까지 싸우면 어떡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형제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형수님, 저희가 너무했네요. 형, 우리가 좀 심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긴 논의 끝에 형제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 십시일반으로 보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큰형이 40만 원, 나는 30만 원, 셋째가 20만 원. 이렇게라도 매달 보태자. 네. 적은 돈이지만 저희도 힘닿는 대로 보태드릴게요. 이렇게 결정된 도움의 손길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닌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동생들도 이제야 미안한 마음이 든 듯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여태 형수님께만 너무 의지한 것 같아서.
이제 그녀는 전문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를 더 나은 방법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가 덜 힘들 거예요. 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더 잘해봐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 놓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력 10년의 베테랑 요양보호사가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성순 여사는 처음으로 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저는 김영숙 요양보호사입니다. 보호사의 첫 인사에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남의 집에 들어와? 하지만 경력 많은 보호사는 능숙하게 시어머니를 달랬고 처음으로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히 장을 보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참 대단하시네요. 10년 일하면서 이렇게 힘든 어르신은 처음 봤어요. 보호사는 일주일 만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새 TV 소리에 폭력에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네요. 사모님도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사의 존재는 축복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돈 다 어디 갖다 썼어? 시어머니는 보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파요. 내 돈 내놔! 이 도둑년들아! 결국 보호사는 2주 만에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경력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호사의 목에는 시어머니가 핥힌 상처가 선명했고 팔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맞고 욕먹고 제가 미치겠어요. 어제는 칼을 들고 쫓아오시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짧았던 평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보호사가 떠난 후 다시 그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보호사 선생님마저 못 버티시는데. 남편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른 보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그 집은 좀. 아, 그 사나운 할머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좀. 요양보호사 소개소마다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잠시나마 맛보았던 자유와 평화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문정의 말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나마 맛보았던 평화가 더욱 그리워질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을 이제는 정말 남편의 말에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보호사마저 도망가듯 떠난 지금 그녀의 앞에는 또 다시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어진 어느 날, 이성순 여사의 가족들은 마지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늘 그렇듯 큰 소리로 TV를 보고 계셨고, 가족들은 문을 닫은 안방에 모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그들의 일상이 이제는 한편의 악몽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요양원밖에 답이 없어. 우리 모두 너무 지쳤잖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고 문정이와 문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요양원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낙엽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잘 갖춰져 있대요. 문수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순아, 성순아. 시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맑은 정신이 깃든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TV를 끄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오랜만에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게 해줘. 제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힘껏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 무서워. 낯선 데는 무서워. 여기가 내 집이야. 성순아, 내가 미안해. 처음으로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사과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매섭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가끔 생각나. 나 여기서 살게 해줘. 다른 데 가면 나 죽어. 문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손, 그리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이성순 여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끊임없는 구박을 받으며 보냈던 그 시간들. 친정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최근의 폭력적인 사건들까지.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기억과도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게 느껴졌고 늦가을의 바람은 그녀의 마음처럼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책임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놓인 요양원 자료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그들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깊어가는 밤을 알렸고 그녀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뇌에 찬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 깊은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에 이성순 여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TV 소리나 고함 소리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숨 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난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연약한 노인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거실 한켠에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어깨를 떨고 계셨습니다.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시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더욱 하얗게 비추었고 그 모습이 마치 한 편의 흑백 사진처럼 그녀의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나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에 갑자기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문득 찾아온 이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성순이는 어디 갔을까? 아가야, 나 많이 미안해. 그때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문수와 인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도 언젠가는 치매에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신도 문수와 인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지금의 시어머니처럼 폭력적이 될지도 모르고 가족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나 추워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는 그 모습에서 그녀는 인간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것. 그것이 삶의 이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달빛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시어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당당하고 강인했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또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그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순이가 날 이해해 줄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시어머니의 이 말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슴에 올라갔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3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순환이었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혔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도 나이 들어 며느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잣말을 하며 울고 계셨고 그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야 할지 집에서 모셔야 할지 이제 그 선택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중에 문수와 인화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게 되겠지. 이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와 원망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효도나 의무의 문제가 아닌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와 이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앞으로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성순 여사는 밤새 고민한 끝에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보며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요양원 보내드리는 거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힘들더라도 내가 모실게. 순간 식탁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괜찮겠어? 네,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문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실 때도 됐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의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정아, 그녀는 결혼을 앞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난번 시어머니와의 충돌로 생긴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신혼집으로 먼저 나가는 게 어떻겠니? 결혼식까지 기다리지 말고. 엄마, 너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할 때야. 어머님 때문에 내 결혼 생활까지 영향받게 하고 싶지 않아. 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하실 거면서 저보고 먼저 나가라고 하시면 괜찮아. 엄마는 이제 각오가 섰어. 너는 내 행복을 찾아가렴. 남편은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존경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 될 것을 알지만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수야, 인화야, 너희도 이제 너무 자주 오지 말 거라. 너희 생활도 있을 텐데. 인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그녀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국 데워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어느 오후, 이성순 여사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늘 그렇듯 TV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순아, 문득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선명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리 와서 좀 앉아보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후회가 되는구나.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두어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정신이 들 때가 잘 없어. 하지만 가끔 내가 나를 돌봐주는 게 보여. 내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굴어도 내가 참고 견뎌주는 게 다 보여.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어미를 끝까지 돌봐주려는 내가 너무 고맙구나.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맑은 정신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모녀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곧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 것도 잠시뿐일 거야. 하지만 성순아,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참 복이 많은 것 같구나.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이 이 짧은 순간에 모두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적 같은 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그날 오후, 이성순 여사의 마음에도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눈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이성순 여사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여전히 들쭉날쭉했지만 가끔은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성순아.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봄볕이 따뜻한 날이면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평소에는 폭력적이고 불안정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날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저기 봄꽃이 피었네. 예쁘구나. 시어머니는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꽃을 참 좋아했어. 내 시아버님이 데이트할 때 들고 오던 꽃다발도 생각나는구나. 물론 이런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며 집에 가자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 때로는 길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좀 데려다줘.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달래면서 평화로운 순간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저기 벚꽃 보이시죠? 우리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때로는 1시간을 걸어야 할 거리를 3시간이 넘게 걸어야 했고, 중간에 수차례 멈춰 서서 시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과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들도 알아챘습니다. 주말에 들른 문수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도 이제 조금씩 적응하시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치매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은 혼란스러워했고,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교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성순아,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네, 어머님,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짧은 대화지만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들은 때로는 말없이 햇살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시어머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푸르른 여름이 시작될 무렵,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순 여사는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는 매일 식사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큰 소리로 TV를 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정순아,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맑았고 오랜만에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30년 전에도 그리고 요즘에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날 돌봐줄 줄은 몰랐단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수야, 문정이는 잘 지내니? 네, 어머님, 다들 잘 지내요. 문정이는 이제 곧 출산을 해요. 그렇구나. 증손자를 못 보고 가는구나.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아, 고맙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마치 잠든 것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수와 문정이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할머니, 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문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니 나도 이제 편안해.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떠나는 길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30년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고 중간에는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이별은 슬픔이 아닌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이성순 여사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동안 귓가에 맴돌던 TV 소리도 한밤중의 고함 소리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그 소란스러웠던 날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가끔 어머님 생각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오히려 그 시끄럽던 게 그립네. 두 사람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결정은 분명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문정이가 아기를 안고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그때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손주를 안아들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오히려 그때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며느리 인화가 어느 날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는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은 특히 그녀에게 큰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는 그토록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떠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테니까.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님, 이제는 제가 우리 며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 대신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